이 뉴스 보고 지금 소름 돋았었거든요. 전셋값 더 뛴다고 이참에 집 살까? 급매 노리는 세입자들. 이게 2023년 12월 6일에 나온 거예요. 근데 들어보셨을까요?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너무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전셋값이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셋가는 올라가서 이제 붙어버리면 이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진 데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래도 막 전세를 찾아다니면서 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제 전세 매물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금매를 노리는 세입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뜬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2010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치솟는 전셋값, 전세 끼고 이참에 내 집 마련할까? 전셋집 구하려다가 내 집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국토부 장관 또 이제 뭐 이상한 거 만든다고 또 막 하려고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논란이 있어서 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그분도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전세난이 있고 지금 소형주택 부족하고 오피스텔 부족하다. 비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생수 이런 거 짓겠다. 그런 거 공급해야 된다 해서 이때도 똑같았어. 도시형 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건설사들은 이미 떠났어. 분양해봤자 이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어쨌든 빠르게 공급 이후에 부족할 거를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하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나온 게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굳이.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우리는 아직 아파트를 원하는데? 안 바꾸길 원하는데 우리 패러다임을? 근데 바꾸래. 억지로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줄 테니까 바꾸래. 이게 왜냐면 그때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들이 안 짓겠다라고 문제는 지금 PF 대출도 문제고 지금 뭐 분양한다고 해도 이득이 안 나고 하니까 아무도 안 짓겠다 하니까 방안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23년 12월 7일에 나온 거예요. 중소건설사 줄폐업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지금 지어주겠다라는 거면서 여기에 규제되어 있던 이런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주겠다. 수도권의 소형주택 정선시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다. 오피스텔이 86만 실에서 13만 실로 비아파트 공급대란 우려 커진다. 어때요? 약간 군불에 불 때우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이제 아파트는 못 지어. 그러니까 오피스텔 부족하대. 지금 1인 가구 많으니까 어차피 소형 원하잖아. 그러니까 소형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지어줄게. 거기 들어가 살아. 그리고 좀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군불에 불 때우기를 하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주요 단어 2개 포착됐다. 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아파트 중심 주택의 공급 확대. 새로 올 국토부 장관님. 되게 재밌겠다. 아파트 공급 안 하고 막 오피스텔만 지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동안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장관님은 어디 사실까? 3,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아파트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이 양반 안 되겠다. 아니다. 이 양반 안 되겠다. 아니, 지금 꽝이다, 꽝. 2010년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치. 지금 2008년도에 이 하반기의 분위기가 2022년 하반기랑 똑같아요.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양쪽을 비교해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전세군요? 네. 전세 가격 증감률이에요. 2008년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처럼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어. 왜냐하면 그때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었으니까. 매매가랑 같이 동시에. 그래서 빠졌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2009년 여름부터 가을장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허옇게 공란이 이제 인구의 시간이 좀 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때가 이제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2023년 1, 2월 달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올라온 지금 2023년 막 3, 4월 봄이사철에 지금 분위기가 이때 2009년 가을 이사철 분위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잠깐 숨고르기를 해. 숨고르기를 하다가 이게 2010년 초에 이 가을 이사철의 분위기가 이때까지 연결돼요. 길었던 거지.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숨고르기를 해. 너무 또 타올랐던 거지, 전세가. 잠깐 숨고르기를 해. 잠깐 안 좋은 데도 안 좋아. 은평구 이런 데는 좀 안 좋아. 이런 애들은 또 공급 물량이 있었을 수도 있지. 이건 또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숨고르기를 했어. 잠깐 쉬어. 그러다 2010년 다시 가을장. 9월, 10월. 그러네요. 딱 가을 이사철. 가을에 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올라와. 우와. 겨울장까지 쭉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 2월달 겨울장에도 타오르는 순간이 쭉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2010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전세 시장에 14% 올랐다고 나와요. 14% 뉴스에. 전세가가 1년에 14% 오른다는 건요. 한 달에 1%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2020년, 21년에 절벽 상승장일 때 월 1%씩 매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미쳤다. 가격이 3억에서 6억 간다. 6억 했던 게 12억 간다 했을 때가 월 1% 올랐을 때거든요. 전세가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금융위기 그때처럼 뭐 월 1%씩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어. 2024년에 공급 물량이 좀 있어 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흐름은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미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입주장 자체도 지금 전세 가격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입주장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준신축, 그게 구축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또 말이 나오는 절대인구 감소가 저는 24년도부터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전에 인구 데이터 봤을 때 24년부터 절대인구가 감소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21년부터 절대인구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1000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뭐 이제 인구가 감소할 거니까 예전처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옛날에 14% 상승했던 게 10%, 8% 정도로 낮춰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아까 송파 봤지만 송파를 예시로 들어서 모든 지역이 다 송파처럼 되진 않겠지만 매매 거래량이랑 전세 거래량 대여섯 배 차이 나요. 다 전세 수요로 간다는 거야. 다 전세 살고 싶어요. 내 돈 깎이는 거 싫으니까. 하락장 올 거 걱정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엔 줄어들 거라는 게 이미 명약 간화해서 채권 인허가 물량 늘리려고 뭐 규제를 풀어주는 혜택을 주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건설사가 들어와서 건설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되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하면 지금 2011년에 가을장에도 한 번 또 와요. 여기까지만 했네요. 2012년에도 그때부터 좀 약간 소강 상태가 돼요. 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009년, 10년, 11월. 10년까지. 11년. 3년 동안 전세 가격 상승이 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수요가 나오면서 이제 갭 투자가 성행하고 매매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세가 상승이 이 정도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렇게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다만 전세 수요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 전세가 상승은 생각보다 심할 수 있다.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 전세 살고 있어. 월세 살고 있어. 진짜 이렇게 되면 한번 또 난리가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제가 갖고 온 게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전에 전세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를 이 대출이 받쳐줄 수가 있죠. 지금 전세에 관한 대출이 내년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출이 안정화되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갈 수가 있고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요새 대출에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옛날 같으면 그냥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상품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쓰든 어쨌든 그 이사를 가지 않고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연장해 줬어요. 특이한 문제가 없으면. 근데 요새 안 해주더라고요.
대출을. 다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싸게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출 때문에 그게 집이 안 나와서 월세로 갈아타거나 더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세입자도 지금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경제도 어려워서 이사비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 번거로운 건 감수할 수 있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근데 이사비 자체도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들잖아요. 포장이사가. 그것만 해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만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그냥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안 해줘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 대출 상품을 미리 조금 확인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